최근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들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문제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사와 유튜브에서는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야 한다, 주도주는 쉽게 팔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반도체를 강하게 추천하면서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SK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밀리면서 고점 부근에서 SK하이닉스를 매수했다면 손실이 상당히 클 거예요. 삼성전자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반도체 좋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반도체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반도체 산업은 제대로 봤지만 SK하이닉스의 가격, 즉 주가를 잘못 예측한 건 아닐까?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 실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반도체 여파이 좋은지 확인하고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실적에 비해 싼 건지 비싼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여파를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수출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99억 5,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수출 중 절반이 반도체였다는 뜻인데요. 비록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여전히 반도체는 잘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주가와 다르게 반도체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적어도 반도체 수출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죠.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좋은데 왜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락할까?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을 맞추는 것과 주가를 맞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올해 10조 원을 벌었는데 내년에는 15조 원을 벌 거라고 합니다. 이익이 무려 50%나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엄청 좋은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것과 주가는 단기간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이 회사의 주가가 이미 내년에 15조 원을 버는 것을 넘어 20조 원, 30조 원을 벌 것이라는 기대까지 반영해서 올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내년에 15조 원을 벌어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치는 20조, 30조 원이었으니까요. 이런 경우 회사가 못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 기대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SK하이닉스도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봐도 AI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HBM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까지 결정하면서 앞으로 늘어날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SK하이닉스 좋은 회사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사야 하느냐의 질문이 빠져 있죠. 투자자라면 단순히 좋은 주식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에 살 것인지, 지금 이 주식은 미래 이익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시장의 기대치는 얼마인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HBM이 성장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정보는 상당 부분 주가에 먼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는 무엇이 좋아진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거든요. 바로 얼마나 좋아질 것을 현재 주가가 이미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도 AI 수요가 강하다는 전망과 반도체 주가가 실제 성장 기대를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경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HBM이 성장할까? 이게 아닙니다. HBM은 이미 성장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에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HBM이 얼마나 성장해야 현재 SK 하이닉스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실적부터 확인하면서 미래 실적을 봐야겠죠. 그래서 보면 올해 2분기 SK 하이닉스 매출은 약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60조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둘 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고요. 그런데 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보다 이 숫자가 더 놀라웠는데요. 영업이익률 76%, 쉽게 말해서 100만 원어치를 팔면 영업이익으로 76만 원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건 사악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불과 한 분기 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는 겁니다. 1분기 매출은 52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7조 6천억 원으로 당시에도 역대 최고였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셈이에요. 앞에서 제가 반도체 산업 전망이 정말 틀렸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SK 하이닉스 실적만 보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회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HBM입니다. AI 서버에는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GPU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옆에서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제품이 HBM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HBM 하나로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AI 투자 확대는 HBM뿐 아니라 서버형 D램과 고용량 메모리 수요까지 같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즉, 가격도 상승하는데 수요도 많다. 최고의 상황인 거죠. 결국 많이 팔리고 비싼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메모리 가격까지 올라가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HBM4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4 공급을 시작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주요 고객들과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단순히 이번 분기만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메모리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는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용인과 청주에 대규모 투자도 결정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반도체 수출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좋고요.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HBM 수요도 여전히 강하고요. 일반 메모리 가격 환경도 좋고 회사는 미래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회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투자자들이 힘들게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사가 좋은 것과 그 회사의 주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SK 하이닉스의 이런 엄청난 실적을 주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이제부터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볼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가 수준을 다각도로 따져볼 건데요. 주가의 본질을 보는 가장 먼저 대표적인 방법이 PER을 보는 건데요.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SK 하이닉스의 2026년 주당 순이익, 즉 EPS는 35만 원입니다. 즉
여의도에 있는 증권가 전문가들이 분석한 모든 자료를 평균 내어 봤더니 한 주당 35만 원을 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13일 장중 주가는 160만 원 수준, 좀 안 되게 움직였거든요. 즉, 이 주가를 EPS를 나누면 우리는 PER을 구할 수 있습니다. PER을 구해봤더니 약 4.58배라고 나왔거든요. 즉 현재 주가는 SK하이닉스가 올해 한 주당 벌어들일 순이익 35만 원에 4.58배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PER 4.6배라는 숫자만 보면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절대적 기준으로 PER 10배 이하면 싸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되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어요. 현명한 투자자는 한 가지 지표로 투자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PER은 하나의 지표일 뿐이죠. 이와 추가로 다양한 지표를 따져보고 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PER의 단짝을 만날 건데요. 2026년 예상 BPS는 약 51만 8,300원입니다. 여기서 BPS는 주당 순자산을 얘기하고요. 주당 순자산은 회사가 가진 자산 중 주주의 자산을 순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주식 투자자는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면 주당 순자산 51만 8,300원을 당장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게 PBR이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주가는 아까와 같은 160만 원, 그래서 주가를 BPS로 나눠보면 PBR이 나오고 이게 3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PBR은 1배 이하일 때 주가가 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PER로 보면 주가가 싸 보이고 PBR로 보면 비싸 보입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답은 ROE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SK하이닉스의 2026년 ROE가 무려 100%가 넘거든요. 참고로 ROE는 주주의 자산을 얼마나 늘려주었는지 알려주는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면 2026년 ROE가 100%라는 것은 올해 SK하이닉스는 주주의 자산을 2배 늘려줄 거라는 예상입니다. 정말 미친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미친 수익률 덕분에 PBR 3배가 고평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ROE가 높으면 PBR이 높거든요. 참고로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5월 SK하이닉스를 평가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SK하이닉스의 평균 ROE는 약 19%였습니다. 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평균 ROE를 약 66%로 예상했습니다. 이 또한 엄청 높은 수치거든요. 회사의 수익 구조 자체가 과거와 달라졌다. 그러니 그만큼 PBR이 높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SK하이닉스가 올해 엄청난 돈을 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ROE가 무려 100%, 즉 주주의 자산을 2배나 늘려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수익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관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원래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에 속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반대로 공급이 늘어나고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 역시 굉장히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산한 PER만 보고 SK하이닉스가 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PBR도 마찬가지고요. PER의 분모에 들어가는 이익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 우리 예상보다 이익이 빨리 꺾이면 현재 낮은 PER은 금방 치솟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PBR이 3배니까 무조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와 비교해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문제는 이 크게 달라진 수익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PER 4배, PBR 3배가 아닙니다. 현재 엄청난 이익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게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들도 바로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증권사는 SK하이닉스를 과거와 같은 메모리 사이클 기업으로 보고 있고, 어떤 증권사는 HBM과 장기 공급 계약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SK하이닉스를 평가하는 방법 자체를 PBR에서 PER로 바꾸자는 주장까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즉 증권사도 의견이 갈린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 목표 주가를 보면 대략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8월 13일 기준으로 볼게요. 가장 높은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470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다음으로 KB, 다올투자가 420만 원으로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BNK 투자증권이고요. 다음으로 DB, 키움이 각각 200만 원, 210만 원으로 제시하며 낮은 목표 주가를 매겼습니다. 참고로 한국투자와 BNK 투자의 목표 주가 차이는 약 3배나 나는데요.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24곳의 평균 목표 주가는 331만 원입니다. 13일 주가 160만 원 수준과 비교하면 증권사의 전반적인 평균치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목표 주가 300만 원, 4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논리로 이 가격을 계산했느냐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대표적인 사이클 기업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엄청난 돈을 벌지만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이익의 지속성이죠. 만약 이익의 지속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를 과거와 똑같은 회사라 보면 안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장기 공급 계약 LTA 때문입니다. 과거 메모리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고 그 가격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실적도 크게 출렁이었거든요. 그런데 HBM을 중심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리 고객가 물량을 정해놓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가 맞다면 SK하이닉스의 적정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핵심 논리는 단순히 HBM이 잘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높은 목표 주가를 매긴 증권사는 HBM의 장기 계약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이익 구조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논리를 정리하면 AI 투자 확대, HBM 수요 증가, 메모리 공급 부족, 가격 상승, SK하이닉스 이익 증가, LTA로 이익 지속성까지 상승, 과거보다 높은 밸류에이션 정당화로 이어집니다. 즉, 이 모든 그림을 보면 진짜 완벽한 기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번엔 다를까? 정말 이렇게 돈을 계속 잘 벌까? 주식시장에서는 사이클이 좋을 때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SK하이닉스 역시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HBM이라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제품이 생겼고 AI라는 거대한 수요처도 생겼습니다. 또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새로운 구조도 만들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AI 투자가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고요.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공급을 눌릴 수도 있고 HBM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과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야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SK하이닉스의 2026년 EPS는 약 35만 원입니다. 즉 증권가의 예상치를 모두 종합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35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숫자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주가가 200만 원일 때 PER은 5.7배 수준입니다. 또 300만 원이면 약 8.5배가 나오죠. 이렇게만 보면 200만 원은 싸고 300만 원도 크게 비싸지 않다. 그런데 400만 원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PER이 10배 이하일 때 우리가 절대적 기준으로 싸다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AI 반도체 기업, 즉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PER 11배도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익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가정이에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올해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EPS 역시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숫자 하나만 가지고 SK 하이닉스 가격을 계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AI 투자는 계속되지만 HBM 경쟁이 심해지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공급이 늘어나고 일반 D램 가격도 정상화되면서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다시 과거의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PER 5배, 6배라는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분모에 들어가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200만 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싸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HBM4가 계속 성장하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속되면서 빅테크와 체결한 장기 공급 계약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주가는 300만 원을 넘어 증권사들이 이야기하는 400만 원 수준도 전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상황을 섞은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HBM의 구조적 성장은 계속되지만 현재와 같은 초호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요. 이게 현실적이죠. 이 경우 높은 PER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시나리오가 미래라는 점이에요. 미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맞출 수 없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있거든요. 싸게 살수록 무조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미래에 대한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게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HBM4가 얼마나 잘 나갈지 이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 예상보다 더 잘 나가든 아니면 조금 부족하든 아예 예상보다 못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확실한 거는 SK 하이닉스 주식을 싸게 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착하게 사세요 라는 말처럼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대 수익률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정하면 SK 하이닉스를 얼마에 살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간단한 방법은 PER을 이용하는 거예요. PER을 이용해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PER을 역수로 바꿔주면 돼요. 만약 SK 하이닉스를 150만 원에 산다면 기대 수익률이 얼마다? 23%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만 원의 주식을 산다면 기대 수익률은 17%가 되는 거죠. 최근 1년 은행 예금 이자가 4%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7%, 23%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전해 볼만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장기 채권 수익률 대비 3배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옵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3일 기준 우리나라 국채 30년 수익률은 4.67%로 이에 3배는 약 14%입니다. 기대 수익률 14%는 PER로 환산하면 약 7배 수준이고요. PER 7.14배는 주가로 환산하면 약 250만 원입니다. 즉 저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250만 원 이하라면 살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이 숫자는 제가 어떤 이익을 가정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보다 최악의 상황이 터져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낮은 매수가라는 점입니다. 비싸게 사는 습관을 들이면 주식으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 새롭게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분,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버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앞에서 확인했지만 현재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만한 근거는 없죠. 실적은 사상 최대고 HBM을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도 여전히 강합니다. 약 10개 주요 고객과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해 기존 사이클에 대한 단점을 커버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도체 끝났다, SK 하이닉스 매력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주주는
이제부터 주가보다 실적을 확인하며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봐야 할 데이터는 HM4 출하량, D램 가격, 영업이익률,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한 이익 안정성, 이 네 가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상했던 그림이 깨지기 시작한다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주가는 이 판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를 개인 투자자가 확인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정보를 기준으로 뉴스를 가볍게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뉴스 톤인데요. 기사 제목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뉴스인지 부정적인 뉴스인지 감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뉴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단 기사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팩트 체크겠죠. 예상, 전망, 의견 등은 가볍게 흘려보세요. 데이터와 같은 실제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 증권사에서 작성한 리포트를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미 고수이실 거예요. 기사와 같이 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리포트는 예상치와 예상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게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톤을 확인하셔라. 두 번째, 하나의 증권사의 리포트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증권사를 통해 교차 확인해라. 그리고 여러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면 주가 상관없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주식을 던져라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K 하이닉스를 새롭게 사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래는 알 수 없다 가정했죠. 그런데 긍정적인 뉴스가 많다. 어쨌든 분위기가 긍정적이다. 이거 잡아가면서 만약 이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 틀어져도 벌어들일 이익 대비 주가가 충분히 싼 수준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 즉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기대 수익률이 충분히 높잖아요.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답답함을 느낄 분들이 고점에 물린 분들이겠죠. 이런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본전만 올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가장 바보 같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이때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해요. 첫 번째, 내가 SK 하이닉스를 오늘 처음 알았다면, 그래서 분석을 해봤다면 현재 가격에서 이 주식을 살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오케이 살래 라고 생각했다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매수 단가를 낮추면 돼요. 그리고 존버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보다 싸게 사는 거고, 싸게 산다라는 거는 매수 단가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지금 투입을 해서 단가를 낮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별로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던지세요. 그리고 주식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하고 안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공부하시고 다시 도전하셔도 돼요. 단 앞서 말한 대로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보통 SK 하이닉스와 같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주가가 만약에 상승세를 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상승세를 타서 불을 뿜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전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냐? 본전에 오면 팔잖아요. 그러면 그 판 순간부터 더 올라요. 왜냐면 상승세를 타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생만 하고 시간 버리고 겨우 본전만 찾아 떠나는, 그리고 판 주식이 오른 것을 보면서 배도 아파야 합니다. 그래서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할 바에는 차라리 돈을 잃더라도 존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는 그냥 반려주로 갖고 있을래 라는 생각이 더 좋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 또는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은 소위 말하는 잡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돈을 잘 벌 거고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존버를 해도 어느 정도 살려는 줄 거예요. 그래서 괜히 어중간하게 본전만 오면 팔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잊고 살겠다라는 게 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투자에서 똑같은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SK 하이닉스와 같은 앞으로 떼돈을 벌 거야, 이 종목에 투자해 라고 무한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 얼마에 사면 싸게 사는 걸까? 제가 말했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의 돈을 잘 벌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래서 얼마에 살 수 있는데 이걸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진짜 투자자라면 얼마를 버는 회사를 얼마에 주고 살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화 봐야 되는 게 뭐다? PER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PER을 기반으로 기대 수익률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을 얼마나 벌고 성장을 얼마나 해서 이 성장이 얼마나 갈 것인지, 그리고 미래 벌어들이는 그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가치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하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PER을 기반으로 기대 수익률은 계산해 보세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좋은 회사가 좋은 주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도 내가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어요. 결국 투자에게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제시한 이 목표 주가도 아니고 그들의 예상치도 아니에요. 또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미래 주가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에 막 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단 우리는 좋은 기업을 찾고 적정 가치를 계산하고 적정 가치 대비 주가가 싸서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때 주식을 사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 습관이 결국에는 자산을 서서히 불려주다가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줄 거예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법입니다. 전공법이 참 재미는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거예요. 그래서 전공법이 재미가 없는데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급한 마음 진정시키고 정도의 길을 결국에는 걸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전공법을 걸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원하는 자산을 불려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SK 하이닉스도 그 정도의 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참고해 보시면서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